이번 세미나는 의사소통을 못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일단 준비는 해놨고요. 목차는 이렇고, 왜 이제 잘하는 방법도 아니고 못하지 않는 방법이냐 하면은, 이제 의사소통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잘하는 방법보다는 이제 못하지 않기만 하면은 최소한 중간 이상 가고, 그게 못하지 않는 게 결국에 의사소통을 잘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은 저렇게 정했고요. 우선 질문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 세미나에 대충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제 상대한테 내 상황이 어떤지 먼저 잘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황을 공유해야 되고, 그 상황에는 뭐 목표, 그리고 수단, 그리고 뭐가 문제일 것 같은지 자신의 예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맥을 공유를 해야 이제 상대가 어떻게 도와줄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기 때문에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면은 이게 잘 안 돼요,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어제 잘 되는 게 오늘 안 된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어제 뭔가를 한 게 원인인 것 같은데 하고 예상을 하고 뭐를 해봤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 했지만 잘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표가 뭐 하는데 필요한 거다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질문보단 요청이긴 한데, 아무튼 앞에 거보다는 좀 더 원활한 그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럼 이제 질문을 받았으면 답변도 잘해야 되는데, 답변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일단은 상대가 몰라서 질문한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고 있으면 좀 더 괜찮은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서, 모름의 단계를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 뭘 해야 될지, 왜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해봤더니 안 된다, 이런 단계가 있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제일 밑바닥은 뭘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인데, 사실 그 밑에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메타적으로 모르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요 단계를 이제 하나 적어 넣어놨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뭘 모르는지 모르는 그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상대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질문자에게 역으로 질문을 해서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는 수단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수단보다는 목적을 먼저 질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벽돌집을 한 달 안에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이 왔으면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벽돌집을 한 달 안에 지을 방법을 어떻게든 알려주면 되는데, 이제 실제 목표가 벽돌집이 아니라 그냥 집을 짓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굳이 벽돌로 힘들게 짓는 것보다는 나무집을 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튼튼한 집을 짓는 게 목표였으면은 나무로 지을 수는 없지만 뭐 벽돌이 아니라 다른 재료를 쓴다든가 해서 한 달 안에 튼튼한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목표 자체가 벽돌로 지은 집의 내구도를 테스트해야 된다는 그런 특정한 목표가 있으면은 그때는 반드시 벽돌로 지어야겠죠. 그래서 수단보다는 이제 목적을 먼저 완전히 파악을 해야 적합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상대도 바쁘다는 거를 알면은 좀 더 친절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왜 나한테 요청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스스로 해결하기에 힘들다고 생각이 돼서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해결을 아예 못할 것 같아서 요청을 한 거고, 그리고 내가 도와주면 예상 가능한 이제 유한한 시간 안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한테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은 상대를 이제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내가 더 바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있기는 한데,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상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대도 바쁘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지난 과거를 이제 와서 수정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걸 모르면 어떡하냐, 아니면 그런 건 미리 배워뒀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은 사실 뭐 기분은 풀릴 수 있는데 별 도움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가서 다시 배워오라고 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말이 그냥 조금만 다른 얘기인데 알려주면서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니까 기억해둬라 라는 얘기를 하면은, 일단 답변은 했고, 그리고 다음에 또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을 해두라고 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걸 또 물어보는 상황을 좀 예방할 수 있겠죠. 그건 답변이 되고, 몰랐던 거나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 이거 다 뭐 알았어야 되는 거고 뭐 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와서 얘기를 해봤자 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 타의를 수는 있지만 뭐 답변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재발하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알아둬라 하는 거는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없는 인신공격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관계가 있을 때는 뭐 그것 때문에 나한테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말 없이 도와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대가 원하는 목적을 자기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답변이 항상 적합할 수는 없고요. 뭐 아까 그 나무집 얘기도 뭐 벽돌집을 짓고 싶었지만 뭐 실제로는 나무집이 더 적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무집을 짓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하면은, 혹시 뭐 목적이 이거라면은 이게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같이 말을 해버리면 상대도 내가 벽돌집을 원했었지만 나무집이 더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나무집을 짓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목적이 이게 아니라 저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그 답변도 같이 말을 하는 게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 랜덤한 10자리 문자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1차원적으로는 그냥 랜덤 문자열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뭐 겹치지 않는 이름을 만드는 게 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들면은 상대가 뭘 원하는지 항상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진에서 오른쪽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야 저것 좀 봐 했는데, 저거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별이 보이는 걸 보니까 밤이 됐다는 뜻일 수도 있고, 별자리가 보이는 걸 보니까 하늘이 오늘은 되게 맑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오리온 자리가 보이는 걸 봐서는 그냥 오리온 자리가 저거다라는 그냥 그 자체로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리온 자리는 겨울에만 보이기 때문에 벌써 겨울이 됐다, 우리는 반팔을 입으면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보면은 여기 왼쪽 사람이 반팔을 입고 있어서 겨울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그냥 이 벨라트릭스 항성을 봐라라는 의미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것 좀 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분명하고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저기 오리온 자리 오른쪽 어깨에 있는 세 번째로 밝은 별이 벨라트릭스 행성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상대가 오리온 자리 자체를 모르면은 이 벨라트릭스 행성을 찾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오리온 자리를 모르면 저기 내 손 끝을 봐라 하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별이 너무 많아서 이걸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불분명하고 상대랑 소통하기는 어렵다. 상식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상식인데, 수학적으로는 좀 상식의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기본 전제고,
상대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네가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를 상대가 알아야 이제 상식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학에서만 이렇게 정의해야 하는 것 같긴 한데,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살펴보면은 두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났는데, 둘 다 자동차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바로 자동차 얘기가 시작되지 않겠죠. 그래서 처음에 일상 얘기를 하다가 취미가 뭐냐 물어봐서, 나는 자동차 취미가 있다 해서 상대방도, 나도 자동차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둘 모두가 자동차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서로가 알게 되고, 그때부터 자동차 이야기가 시작이고, 이제 남이 뭘 의미하고 싶은지는 아까 그 별자리 얘기에서도 똑같이 이제 말을 하기 전까진 모르고, 말을 해도 심지어 명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모두가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동양인 코미디 채널에서 이제 너는 IQ가 이제 룸템퍼처랑 똑같지 않냐라고 이렇게 놀리는 문장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상온이 한 26도, 뭐 높아봤자 30도인데 IQ가 30인 거는 좀 비약적으로 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동양인이 미국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선 화씨를 쓰니까 화씨로 변환해봤더니 80인 거예요. 그래서 80이면은 그래도 사람을 놀리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IQ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배경 지식에 따라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예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경 지식이 같아도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밑에 문장은 이제 6개 단어로 된 그냥 간단한 영어 문장인데, 6개 어디에 이제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똑같아도 해석이 달라지는데, 배경 지식이 다르면은 이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서로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고 싶은지는 이제 결국에는 계속 대화를 해야 되고요. 뭔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또 계속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서만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꼽아보면은, 일단 넘겨짚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나무로 집은 집의 보온성 테스트가 목적이라서 이제 나무집을 지어달라 했는데, 나무보다는 벽돌집이 더 좋지 않냐 하고 말도 없이 벽돌집을 지어줘 버리면은 이제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요청하는 사람도 알아서 뭐 나무로 지어주겠지 하고 집만 지어주세요 하면은, 상대가 이제 요구사항이 그냥 집을 지어주는 거니까 뭐 지푸라기로 지어도 알 수가 없겠죠. 고 심지어는 나무로 집을 지어달라 했어도 이제 나무로 음, 나무로 지을 수 있는 그 집의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역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넘겨짚지 말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다고 화내는 것도 사실 뭐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자기가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밝히기를 되게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다음에 물어봤을 때도 이제 혼날까봐 모르는데도 이제 다 이해했다, 알았다라고 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는 이제 못 알아들었으면은 차라리 못 알아들었다고 말을 하고 다시 알아듣는 게 편한데, 그러니까 편하다기보다는 문제가 안 생기고, 이제 알아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은 나중에 더 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는데 알았다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못 알아듣는다고 화내는 거는 별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넘겨짚기랑 비슷한 건데, 이제 시간적 통념이 이제 개념에 추가가 되면은,
몸이 아파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라면 좀 끓여줘라고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라면 좀 끓여달라 했는데 이제 라면이 없다고 갑자기 말도 없이 옷 입고 마트에 가서 라면을 사오면은 이제 상대의 목적 자체는 이제 그냥 급하게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였고 라면 옆에 있던 스파게티를 그냥 끓여줬을 수도 있는데 굳이 자기가 그냥 라면이 없다는 이유로 마트에 가버리면은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네, 그렇다고 또 라면이 없으니까 스파게티 끓여줘야지 하고 말도 없이 스파게티를 이제 만들어주면은 이제 상대가 스파게티를 못 먹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뭐 라면 없는데 스파게티라도 먹을래 하고 이거 한 번만 딱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 통념을 어겨가면서까지 뭐 마트에 갔다 와서 라면을 사오는 거는 이제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니다라는 뜻이고 뭐 비슷한 예시로 퇴근하면 이제 바로 밥 먹고 나가야 되니까 밥솥 좀 눌러놔라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뭐 알았다고 하고 집에 갔더니 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쌀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라고 전화를 했는데 바빠서 뭐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마트 가서 쌀을 사올 수도 있겠죠. 근데 쌀을 사와서 밥을 지으면 퇴근 시간 전에 맞추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때 뭐 마트 가서 쌀을 사오면 위에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될 거고 그렇다고 연락이 안 되니까 뭐 밥을 안 짓고 멍하니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이라도 사놓는 게 이제 왜냐면은 목적 자체가 퇴근하면 바로 먹고 나가야 되니까 밥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밥솥을 누르는 게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끼니만 때울 수 있으면 목적은 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제 중요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상대방이 모를 수 있다는 거를 자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를 상대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 뭐 3단계로 갈 수도 있는데 요럴 땐 이제 상대는 모르고 있고 내가 상대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상대가 모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합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지 않은 수단을 이제 계속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 물어보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공통 분모를 높여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는 수단은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 수단에 목숨을 걸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은 최대한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